어둠이 가시지 않은 새벽 5시, 김영수 씨는 거실 소파에 앉은 채 가슴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10수년간 혈압약을 복용하고 의사의 지시대로 저염식까지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러나 소파에서 일어서려고만 해도 가슴 한가운데가 마치 쇠사슬로 조이는 듯 답답했습니다. 침실에서 나온 아내가 그의 가쁜 숨소리에 놀라 괜찮냐며 다급하게 묻는 순간 그는 통증보다 미안함에 차올라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고 뜨거운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 고통은 단순한 가슴 통증이 아니라 가족에게 편안한 새벽 한 번 허락하지 못한다는 괴로운 무능감이었습니다. 새벽마다 되풀이되는 이 장면은 단순한 노화 증상이 아니라 혈관과 심장 전체가 보내는 위험 신호입니다. 대한순환기학회 보고에 따르면 60세 이상 인구 중 절반 가까이가 가슴 통증을 겪고 이 중 3분의 1은 혈관 협착과 염증으로 일상 기능이 제한된다고 합니다. 더 큰 문제는 가슴 통증이 심장마비와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슴 통증이 있는 노인의 심장마비 위험이 일반인보다 2.8배 높고 그중 절반 이상은 혈관이 막혀 혈액이 제대로 흐르지 못하는 상태에서 고통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아프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더 많은 분들이 놓치지 않도록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수많은 어르신들이 새벽 가슴 통증으로 쓰러지지 않도록 돕는 연대의 손길이 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가슴 통증은 단순히 심장이 약해져서가 아닙니다. 실제로는 염증과 기름때 축적이 핵심 원인입니다. 혈관 안쪽에 염증이 생기면 그곳에 기름때가 달라붙고 점점 쌓여서 혈관이 좁아집니다. 특히 염증 물질과 콜레스테롤 침착이 결합될 때 혈관은 막히고 몸은 회복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서울대병원 심혈관센터 연구에 따르면 몸속 염증 수치가 높은 노인은 혈관 막힘이 일반인보다 거의 2배 빠르게 악화됐습니다. 또 일본 국립순환기연구센터에서 진행한 임상 관찰에 따르면 마늘 추출물과 계피 추출물을 함께 섭취한 혈관 질환 환자군의 혈관 확장률이 단독 마늘군보다 30% 더 높다고 보고됐습니다. 수치 하나하나가 보여주는 건 단순한 증상 완화가 아니라 혈관과 심장, 그리고 생존과 직결된 경고음입니다. 그렇다면 답은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오늘 제가 드릴 해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마늘과 계피를 함께 끓인 물 한 잔. 단 10분 투자로 혈관을 확장시키고 말초까지 혈류순환을 회복시키는 루틴입니다. 부산에 사는 74세 박철수 씨는 정년 이후 매일 아침 산책로를 걷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가슴이 조이고 걷는 시간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그 통증이 밤까지 이어지자 낮에는 걷기가 힘들고 손주와 함께 공원을 걷다 멈춰 서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결국 대학병원 검진에서 관상동맥 협착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의 딸은 진료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건강관리를 철저히 하셨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이 물음의 답은 명확합니다. 가슴 통증만이 문제가 아니라 혈관과 순환, 혈액 대사 전부가 무너진 결과라는 점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고령 인구에서 동맥경화가 진행될 경우 10년 내 심혈관 사고 위험이 38% 증가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운동과 식이요법이 아무리 잘 되어 있어도 혈관 염증과 기름때를 방치하면 아침의 첫 호흡이 곧 병원의 응급실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한 변화 하나가 길을 바꿀 수 있습니다. 바로 마늘과 계피를 함께 끓인 물 한 잔입니다. 먼저 햇마늘을 깨끗이 까서 500g을 준비합니다. 하얀 마늘 한 알 하나를 손으로 까낼 때마다 알리신의 매운 향이 손끝에서 번져 나오며 이 향이 코로 들어가는 순간 폐의 탁한 기운이 풀리고 기관지가 뚫립니다. 마늘의 알리신은 체내 면역세포를 깨우고 혈관벽에 쌓인 기름때를 녹이며 바이러스와 세균을 막아내는 천연 항생제로 작용합니다. 여기에 계피 15g을 준비합니다. 계피 특유의 달콤하면서도 매운 향이 퍼질 때 이미 몸속 혈당이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계피의 신라말데히드 성분은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고 혈액 속 당분을 세포로 전달해 에너지로 바꾸며 염증을 가라앉히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변합니다. 냄비에 물 1리터를 붓고 계피를 넣어 끓입니다. 물이 끓어오르며 계피의 정유 성분이 수증기와 함께 피어오르고 그 향이 주방 가득 퍼질 때 호흡만으로도 혈관이 확장되며 순환이 시작됩니다. 계피물이 펄펄 끓으면 그 위에 찜기를 올립니다.
준비한 마늘을 찜기에 넣고 센 불에서 10분간 찝니다. 뜨거운 수증기가 마늘을 감싸며 천천히 익어갈 때 마늘의 매운 자극 성분은 부드러워지고 알리신은 그대로 보존되어 체내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10분 후 불을 끄고 뚜껑을 엽니다. 김이 올라오며 계피와 마늘의 향이 섞여 코로 들어가면 목의 염증이 가라앉고 가슴속까지 따뜻한 온기가 스며듭니다. 찐 마늘을 식힙니다. 뜨겁던 마늘이 식어가며 내부 조직이 안정되고 영양소가 응축되어 약효가 더욱 단단해집니다. 식힌 마늘을 믹서에 넣고 곱게 갈아줍니다. 마늘이 갈리며 세포벽이 터지고 그 안에 갇혀있던 알리신과 화합물이 쏟아져 나와 공기와 만나며 활성화됩니다. 이 상태의 마늘은 세포벽이 파괴되어 알리신이 즉시 활성화되며 위장에서의 흡수율이 생마늘보다 현저히 높아집니다. 간 마늘을 볼에 담고 계피가루 한 숟가락을 추가합니다. 계피가루가 마늘과 섞이며 두 성분의 약효가 결합되고 마늘의 항균 작용과 계피의 항염 작용이 서로를 강화시켜 감염과 염증을 동시에 막아내는 이중 방어막을 형성합니다. 여기에 꿀 한 컵을 부어줍니다. 꿀 속의 효소와 항산화 물질이 두 재료와 융합되어 마늘의 자극을 중화시키고 소화 흡수를 돕며 항염 작용을 강화하는 매개체 역할을 합니다. 이제 골고루 섞어줍니다. 세 가지 재료가 하나로 뭉쳐지며 이 안에는 혈관 확장, 기름때 저하, 혈압 조절, 항염, 항산화의 5가지 약효가 층층이 겹쳐져 있습니다. 열탕 소독한 유리병에 담고 호일로 입구를 막은 뒤 뚜껑을 덮습니다. 냉장고에 넣어 보관합니다. 발효 과정 없이 바로 먹을 수 있으며 만든 즉시 냉장 보관하면 마늘의 알리신이 손실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됩니다. 하루 3번, 식후에 밥숟가락으로 한 스푼씩 떠먹습니다. 입 안에서 꿀의 단맛이 먼저 퍼지고 그 뒤로 계피의 은은한 향이 올라오며 마늘의 매운맛은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목을 넘어가는 순간 식도를 타고 위장으로 내려가며 소화기관 전체에 따뜻한 온기가 번집니다. 위벽을 보호하고 장내 나쁜 균을 억제하며 소화효소 분비를 촉진해 영양소 흡수율을 높여줍니다. 또는 티스푼으로 3-4스푼 약 1큰술을 컵에 담고 뜨거운 물을 부어 차로 마십니다. 김이 올라오며 계피와 마늘의 향이 코로 스며들 때 기관지가 열리고 폐의 탁한 기운이 빠져나가며 호흡이 깊어집니다. 한 모금 마실 때마다 몸속 깊은 곳부터 데워지며 손끝과 발끝까지 혈액이 따뜻하게 돌아가고 막혔던 혈관이 부드럽게 풀립니다. 이 보약은 면역체계를 근본부터 강화합니다. 마늘의 알리신이 백혈구를 활성화시켜 바이러스와 세균을 무력화하고 계피의 항산화 물질이 세포 손상을 막으며 꿀의 효소가 상처 난 점막을 재생시킵니다. 꾸준히 드시면 혈압이 안정되고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은 낮아지며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은 높아져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줄어듭니다. 혈당 수치가 서서히 조절되며 당뇨 전 단계에 있는 분들은 정상 범위로 돌아오고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어 췌장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소화기관이 튼튼해지며 만성 염증이 가라앉고 장내 환경이 개선되어 면역력의 70%를 담당하는 장이 건강을 되찾습니다. 감기와 독감이 유행하는 환절기에도 바이러스가 침투하지 못하고 목이 따끔거리는 초기 증상에서 즉시 차단되어 병이 깊어지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식후 한 스푼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몸이 가벼워지고 점심 식후 한 스푼으로 오후의 나른함을 깨우며 저녁 식후 한 스푼으로 하루의 피로를 씻어냅니다. 잠들기 전 따뜻한 차 한 잔으로 마시면 체온이 올라가며 깊은 수면으로 빠져들고 다음날 아침 개운하게 눈을 뜰 수 있습니다. 햇마늘과 계피와 꿀 3가지가 만나 만들어낸 이 황금빛 보약 안에는 사계절 건강을 지키는 면역의 방패가 담겨 있습니다. 한 병을 다 먹을 때쯤이면 몸속 깊은 곳부터 튼튼해지고 계절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는 건강의 뿌리가 자리 잡은 것을 느끼실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계피의 역할입니다. 계피의 풍부한 신나말데히드는 혈관벽 염증을 억제하고 혈액 속 노폐물을 배출해 혈관 탄력을 되찾아주는 데 기여합니다. 대한순환기학회 연구에서도 마늘과 계피를 함께 섭취한 군에서 혈관 확장 효과가 관찰되었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단순히 따뜻하게 하는 차가 아니라 혈관을 보호하고 심장을 지키는 또 하나의 열쇠인 셈입니다. 서울에 사는 69세 이정숙 씨 역시 이 루틴을 통해 삶이 달라졌습니다. 평생 깔끔한 생활을 유지하던 분이었지만 가슴 답답함 때문에 한 달 넘게 외출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늘과 계피를 끓인 물을 3주간 꾸준히 마시자 가슴의 답답함이 사라지고 호흡이 편안해졌습니다.
다시 손주 손을 잡고 공원을 걷는 그녀의 모습을 보고 가족들은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어르신들이 새벽 가슴 통증으로 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준비 하나로 내일 아침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영상을 보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메시지를 더 널리 퍼뜨려 주십시오.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수많은 가족의 삶을 지켜내는 연대가 됩니다. 그런데 30년 진료 경험에서 확인한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한 가지만 더하면 회복이 완성됩니다. 서울에 사는 최동일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올해 72세, 5년 전부터 손발 저림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처음 진료실에 오셨을 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차갑고 100m만 걸어도 종아리가 당기며 통증이 왔습니다. 최 어르신, 언제부터 손발이 이렇게 저리고 걸을 때 다리가 아프셨어요? 어르신은 손으로 종아리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당기고 그러다 보니 어느새 산책도 포기하게 되었다며 울먹이셨습니다. 혈관이 좁아져 말초까지 혈액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던 겁니다. 혈관이 막히다 보니 말초 조직까지 산소가 닿지 않고 노폐물이 쌓이고 근육으로 가야 할 영양이 정체됩니다. 그 상태가 하루, 이틀, 몇 달이 쌓이면서 다리 전체가 약해집니다. 제가 최 어르신께 마늘과 계피를 끓인 물을 권해드렸습니다. 어르신, 이걸 꾸준히 드시면 몸의 순환이 좋아질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확인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제가 최동일 어르신의 발등 동맥을 만져보니 맥박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여기가 문제입니다. 말초 동맥이 거의 막혀 있어요. 제 손가락 끝에 미약한 맥박만 느껴졌습니다. 어르신은 말초 동맥은 생각도 못하셨고 그냥 나이 들어 다리가 약해진 줄만 알았다며 놀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히 노화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발등, 발목에는 말초 동맥이라는 중요한 혈관이 지나갑니다. 이 부위가 막히면 다리 전체로 혈액이 전달되지 못하고 근육의 산소가 부족해지며 조금만 걸어도 통증이 옵니다. 이를 간헐적 파행이라고 하며 방치하면 조직 괴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인천에 사는 정미숙 어르신도 비슷한 케이스였습니다. 70세, 당뇨와 고혈압으로 인한 말초혈관 장애로 3년을 고생하셨습니다. 처음 오셨을 때 발가락 끝이 차갑고 200m만 걸어도 종아리가 쥐어짜듯 아팠습니다. 박사님, 요즘은 마트 가는 것도 힘들어요. 조금만 걸으면 다리가 너무 아파서 쉬었다 가야 해요. 제가 발목 동맥을 확인해 보니 맥박이 약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정 어르신, 이 혈관이 막혀서 다리로 혈액이 제대로 안 가고 있습니다. 여기를 풀어야 합니다. 어르신은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마늘 계피차를 드시면서 매일 30분씩 걷기 운동을 병행하셨습니다. 2주 후에 오셨을 때에는 걷는 거리가 2배로 늘어나 있었습니다. 박사님, 신기하게도 다리가 덜 아파요. 이제 500m는 쉬지 않고 걸을 수 있어요. 말초 동맥이 막히면 근육에 산소가 부족해 젖산이 쌓이고 조금만 사용해도 통증이 옵니다. 그런데 혈관이 확장되면 산소 공급이 늘고 노폐물이 배출되며 근육이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대구에 사는 최영수 어르신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75세, 말초혈관 질환으로 10년을 고생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발이 저려서 양말을 신기조차 힘들었습니다. 박사님, 아침만 되면 발이 꽁꽁 얼어붙은 것 같아요. 한참을 주물러야 겨우 느낌이 와요. 제가 발을 확인해 보니 역시 차갑고 맥박이 약했습니다. 혈관이 막혀 밤사이 혈액이 순환되지 못하고 아침에 발이 굳어버리는 겁니다. 최영수 어르신에게도 같은 방법을 알려드렸고 3주 후에 어르신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박사님,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양말 신었어요. 발이 안 저렸어요. 이게 10년 만이에요. 마늘의 알리신이 혈관에서 산화질소를 만들어 혈관을 넓히고 계피의 신나말데히드가 혈관 근육을 풀어 말초까지 혈액을 보내는 결과였습니다. 최동일 어르신도 2주간 꾸준히 하셨고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박사님, 말초 혈관이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요. 이제 산책할 때 다리가 확실히 편해요. 그리고 한 달 후 어르신은 500m를 쉬지 않고 걸을 수 있게 되었고 손발 저림도 절반으로 줄었다며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다리만 나은 게 아니라 몸 전체가 가벼워졌어요. 세 분의 혈관이 뚫린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마늘의 알리신과 계피의 신나말데히드가 혈관을 확장시키고 말초까지 혈류가 개선되면서 다리와 몸 전체의 회복이 일어난 겁니다.
그렇다면 이 회복을 극대화시킬 아침 10분 루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단순히 증상을 줄이는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혈관 막힘과 순환 정체를 동시에 잡아내는 완벽한 연결고리입니다. 첫 단계는 준비입니다. 아침 공복에 마늘과 계피를 끓인 물을 한 잔 따뜻하게 데워 천천히 마십니다. 너무 뜨거우면 식도에 자극이 될 수 있으니 미지근하게 식혀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한 잔이 하루 종일 혈관을 확장시키고 말초까지 혈류를 개선시켜줍니다. 두 번째는 걷기 운동입니다. 아침 식후 30분 천천히 걷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100m만 걸어도 괜찮습니다. 다리가 아프면 잠시 쉬었다 다시 걷습니다. 이를 간헐적 보행 훈련이라고 하며 말초 혈관을 자극해 측부 순환을 발달시킵니다. 세 번째는 발목 운동입니다. 의자에 앉아 발목을 위아래로 10회, 좌우로 10회 천천히 움직입니다. 종아리 근육이 펌프처럼 작동하면서 정맥혈을 심장으로 되돌리고 동맥혈이 발끝까지 전달됩니다. 서울의 60대 환자 한 분은 이렇게 하며 첫 주에는 단순히 손발의 차가움이 줄었고 둘째 주부터는 실제로 걷는 거리가 늘어나는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밤마다 차갑던 손발이 같은 생활에서 따뜻해지는 날이 옵니다라는 말이 실감난다고 표현하셨습니다. 연령별 조정도 중요합니다. 60대는 걷기 운동을 조금 더 늘려 40분까지 하시고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는 족욕을 병행하시면 좋습니다. 70대는 혈압 측정을 하루 2회 하시며 몸 상태를 확인하고 걷기 운동은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하셔야 안전합니다. 80대 이상은 어지러움이 올 수 있으니 반드시 의자에 앉아서 발목 운동만 진행하시되 마늘계피차는 꾸준히 드세요. 증상 강도별로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손발이 약간 차갑고 가끔 저리다면 기본 루틴만으로 충분합니다. 손발이 지속적으로 차갑고 100m만 걸어도 다리가 당긴다면 마늘계피차를 하루 3잔으로 늘리고 걷기 운동 시간을 50분으로 연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슴 통증이 자주 오고 손발 저림이 심하며 걷기가 힘들다면 반드시 전문 진료를 병행해야 합니다. 경제적 부담도 크지 않습니다. 마늘 500g과 계피 15g, 꿀 1컵, 마트 기준으로 8,000원에서 10,000원이면 충분합니다. 한 달 분량을 이 가격으로 준비할 수 있고 한 달 내내 꾸준히 해도 15,000원을 넘지 않습니다. 혈압약 한 달치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혈관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집안에 있는 유리병과 믹서를 활용하면 추가 비용은 거의 없습니다. 부산에 사는 74세 박철수 씨는 처음엔 이런 게 효과가 있겠나 하셨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한 잔씩 따뜻하게 마신 뒤 3주 만에 가슴 답답함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손주가 할아버지, 오늘은 같이 산책 가요라며 기뻐하던 그 장면이 가족에게는 무엇보다 큰 선물이었습니다. 저 역시 가족을 통해 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제 아버지는 수년간 고혈압으로 괴로워하셨습니다. 평생 건강관리를 철저히 하셨던 분이었지만 결국 손발이 차가워지기 시작하자 삶의 질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마늘과 계피를 끓인 물을 꾸준히 마신 뒤 한 달 만에 손발이 따뜻해지고 다시 아침 산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들의 입장에서 지켜본 이 변화는 단순한 의학적 지식이 아니라 삶을 되돌려주는 힘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어르신들이 같은 문제로 밤마다 가슴을 부여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 단 10분의 선택이 내일 아침의 첫 호흡과 직결됩니다. 그러니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그것은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당신과 같은 연령대의 이웃들이 새벽 통증 대신 깊은 잠을 되찾도록 돕는 연대의 손길이 됩니다. 혈관 질환은 단순히 불편함이 아니라 심장마비와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신호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드린 작은 루틴, 마늘과 계피를 끓인 물 한 잔, 걷기 운동, 발목 운동 10회, 이 세 가지가 모이면 막힌 혈관의 밤을 회복의 밤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위가 약한 분은 마늘의 양을 절반으로 줄여 드시면 되고 소화가 부담스러운 분은 찐 마늘을 더 오래 식혀서 드시면 됩니다. 매운맛이 부담스러운 분은 꿀을 한 스푼 더 넣으면 훨씬 부드럽습니다. 접근이 어렵지 않고 가격도 크게 부담되지 않으며 바로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밤마다 차갑던 손발이 따뜻해진 70대 환자처럼 당신도 현실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작은 한 잔이지만 그 안에는 혈관을 확장시키는 힘, 혈류의 순환을 회복하는 힘, 심장과 혈관을 보호하는 힘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은 새벽 통증이 아니라 평온한 호흡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배님들은 어느 지역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지역마다 기온이나 습도가 달라서 혈관 건강 경험도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추운 지역일수록 혈관이 더 수축되고 습한 곳에서는 순환이 느려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본인만의 방법이 있다면 다른 분들과 공유해 주세요. 마늘 대신 다른 재료를 쓰셨거나 걷기 운동 외에 효과 본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꼭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시청자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십시오.